그리고 이제 해외에서 평가하는 대한민국의 외교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야, 이거는 진짜 해외 기사들을 보고 막 영상들도 봤는데 그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이게 뭐 약간 비꼬는 것 같기도 하고 칭찬 같기도 한데 자, 일단 트럼프 요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황금 외교, 골든 외교, 그게 뭐냐, 거의 진짜 요번에 보면 한국과 일본은 트럼프에게 구애 경쟁을 벌였다. 일본의 총리 다카이치랑 이제 한국의 대통령 또 이재명은 트럼프에게 구애 경쟁을 벌였다. 다카이치는 뭐 팔짱 끼고 뭐 거의 뭐 트럼프의 그냥 여동생 느낌으로 앵기고 팔짱 끼고 막 옆에서 환호 지르고 막 심지어 트럼프가 마이걸이라는 마이걸, 내가 보호하는 여자, 마이걸이라는 대화까지 하면서 무기 마음대로 살아. 대한민국에는 핵 추진. 근데 대한민국은 뭘 줬냐? 여기서 이제 황금 외교가 나옵니다. 황금 외교. 말 그대로 외교를 너무 잘 해가지고 황금급이다. 이게 아니라 진짜 황금을 진짜 그냥 쳐발라 줬어. 이런 걸 주고서야 남겨진 이 사진. 무궁화 훈장. 여러분들 이건 나 진짜 탐난다. 와, 이거 진짜 탐난다 이거. 도금이 아니라 여러분들 금값만 1억 3천이 들어갔대요. 여러분들 실제로 여기 들어가는 건 다 금이었고 금값만 1억 3천이야. 근데 여기에는 은도 들어가고 금도 들어가고 보석도 들어가고 많은 것들이 들어갔어요. 이거 값어치로 따지면 내가 봤을 때 한 10억은 할 것 같아. 금이랑 은이 이렇게 들어가고 전체 도금이 아니라 금값이 1억 3천이라니까 여러분. 은 부분이 있고 금 부분이 있겠지. 순금 부분은 순금으로 해야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는 순금 함량이 높습니다. 여기에 금이 높아.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솔직히 이거 다 금으로 때려 발리려면 이건 금 몇 킬로 가져와야 돼. 이거는 이제 은에다가 도금이겠지. 요거는 이제 여기다가 이제 보석 약간 좀 이렇게 포인트로 넣어주고, 이거는 내가 봤을 땐 도금일 가능성이 크고, 이거는 순금 가능성 크지. 이거는 순금이지. 아무튼 대한민국은 진짜 말 그대로 금을 쳐발라가지고 수억 원대의 금과 은을 쳐발라가지고 황금 외교를 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 트럼프 취향 저격. 트럼프가 가져가가지고 홈피에다가 이렇게 올릴 정도면, 홈피에 나가면 이것만 올렸어요. 지금 외국에서 감탄을 하고 있는 게 뭐냐, 대한민국에 원래 시진핑 박물관 있지 않았어? 근데 그거는 요번에 뭐 언급도 안 나오는데 이거를 급하게 만든 건지 아니면 원래 있었던 건지 트럼프 박물관이 있던데? 한국에 트럼프 박물관이 있어. 그런데 한국 대통령 이재명이 트럼프를 직접 안내해서 가이드해서 데려갔다며? 야, 이거 핵 잠수함 그냥 오는 게 아니야. 전시관에 트럼프 사진, 트럼프 모자, 트럼프 티셔츠, 트럼프 책, 트럼프 와이프 책까지 있었대요. 트럼프 와이프 책까지 야, 한국 대단하다. 한국이 황금 해교 미쳤다. 여러분, 야, 치아 몇 개 나왔냐? 야, 트럼프 치아 몇 개 나왔어? 여러분들, 이거보다 어떻게 더 친밀해? 그만 좀 뭐라 해. 오늘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얘기했어요. 어떤 기자가 물어봤잖아. 어떤 기자가 진짜 솔직히 다카이치 총리 어떻게 봤냐? 이러니까 제가 만약에 정치인들이 보통 솔직히 얘기하면 그 솔직하진 않은 경우가 많은데 뭐 일본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일본도 초반에 저보고 극좌라고 하면서 많이 걱정하지 않았나요? 근데 오늘 제가 일본 총리를 만나보니까 우리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뭐 어떻게 더 친밀을 해요, 여러분? 이건 이거 다 모으기 위해서 이거 신경 좀 썼겠는데? 여러분들 잘 상상해봐. 이거 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한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럼 밑에 참모진들한테 트럼프 대통령 왔을 때 전시관을 한 개 만들어야 되겠어. 이때까지 지금 트럼프 굿즈 싹 다 모아. 그럼 그 참모진들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알겠습니다. 이러고 어디 당근 해야 되나? 다나와 올라가야 되나? 아마존 올라가서 트럼프 관련된 거 굿즈들 윗돈 붙여서 다 사와. 잠깐만, 시간이 지금 트럼프 언제 오지? 그 전까지 배송돼야 된다. 알겠습니다. 밑에 애들 막 가서 트럼프 그 책 연도별로 다, 잠깐만, 그 책 샀어? 이 책은 샀어? 걔네들도 사람일 거 아니야. 이렇게 일했을 거 아니야. 이거 아니면 뭐 어떻게 일했어? 안 그래요? 뭐 톡 하면 이게 떨어집니까? 뭐 미국에다가 요청하면 이걸 줘요? 아니잖아. 상상되지 않아요? 근데 진짜 애썼어. 진짜 애썼어.
트럼프 진짜 기분 좋지 않은 이상 이렇게까지 치아 안 내보내요. 여기서 더 웃으면 틀리 빠져. 트럼프 눈빛 보세요. 트럼프 눈빛. 트럼프는 이 순간 자기가 이미 황제야. 트럼프 그 특유의 표정. 이미 황제야. 오죽했으면 여러분들 이거 어디 사진인지 알아요? 이거 트럼프 미니 홈피 사진이에요. 트럼프 미니 홈피라 하면 어딘지 알아요? 백악관입니다. 백악관 홈페이지에 얼마나 좋았으면 백악관 홈페이지에다가 뭐 박제를 사진 올린 거 봐라. 백악관에서 사진을 이건 뭐 그리고 화제된 사진이 있던데 그 사진 어디 갔지? 그 사진은 여기 안 올라왔나 보네. 이렇게 서로 마주보면서 얘기할 때 트럼프가 아주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 있거든. 트럼프가 진짜 이재명 대통령을 보면서 활짝 웃고 있어요. 그 사진 밑에 댓글이 우리 아빠도 나 보면서 저렇게 안 웃는다. 이건 뭐 그냥 한미 동맹 결혼했대잖아. We are wedded. 자, 이제 한국이 뻘짓만 안 하면 향후 20년 동안은 한미 동맹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물론 아직 뭐 합의된 게 없고 뭐 아직 없지만 진짜 여기서 전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이 진짜 뭔가 진짜 이상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뭔가 미국에게 어긋나고 뭔가 친중하는 그런 이상한 행보만 보이지 않는다면 별 문제 없을 것 같아.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에 미국과 가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건 좌랑 우를 떠나가지고 그냥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친미는 이거는 그냥 only one 옵션이야. 그리고 또 트럼프 홈피에 이것도 올라옵니다. 트럼프 홈피에 뭐 이것도 중국과의 만남. 근데 여러분들 중국과의 만남에서는 한국 사진이랑은 좀 많이 상반된 게 거의 여기는 개인 화보야. 봐봐, 사진 한 개가 다 그래. 트럼프 아저씨 표정 장난 아니야. 여기 또 시진핑 사진도 있고. 일단 트럼프 외에 다른 사람의 사진이 어떻게 나온 거는 신경을 안 써. 트럼프는 일단 트럼프 그 특유의 표정, 그 그윽한 눈빛이잖아. 이 표정 위주예요. 진짜 봐봐, 이 표정 위주로 나갑니다. 한번 봐봐요. 봐봐. 자신감, 자신만만한, 그윽한 눈빛. 흑백에.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웃음, 왜 이런 웃음을 올릴까? 누가 봐도 지금, 누구는 여유 있고, 누구는 여유 없어. 누가 봐도 이거, 이 연출 불가능해. 만약에 진짜 미국 입장이 정말 똥줄이 타고 쫓기는 입장이라면 절대 이런 웃음 안 나와. 만나지도 않았을걸? 표정.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진짜 화제야. 트럼프가 종이에다가 뭔가를 적어가지고 시진핑한테 보여줬거든. 근데 시진핑이 이걸 보고 빵 터졌어. 과연 뭘 적었을까? 이거 진짜 추측이 난무한데 너무 궁금해. 이거를 이렇게 3장씩이나 올려놨네. 트럼프가 종이에다가 뭘 적어가지고 보여줘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보고 자세히 보고 빵 터져. 뭐라고 적었을까? 그리고 이제 김해 기지에서 끝나고 각자 차가 대기하고 있죠. 중국 차 홍치, 미국 차 캐딜렉 이렇게 2대가 기다리고 있죠. 들어와서 이제 악수하면서 시진핑이 한결 또 이렇게 표정이 밝아졌고 이야기 나누다가 악수하고 격려하고 이제 각자 갈 길. 시진핑은 경주로, 트럼프는 미국으로. 해외에서는 지금 대한민국의 황금 외교가 굉장히 화제예요. 일단 트럼프 테마곡 깔아줬죠. 의장대 21발 발포 예포 최고 대우죠. 황관 줬죠. 황금 배지 줬죠. 가격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에 경주 국립박물관에다가 트럼프 전시관 딱 만들어가지고 데려가서 사진 찍었죠. 마가 모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머그샷 멜라니아 자서전까지 굿즈 다 구해에 와 있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메뉴판에 메뉴 이름이 이것도 화제. 메뉴 이름이 커피 메뉴가 있었다. 메뉴 이름이 Korean Flavors Meet American Spirit. 맛으로 우정의 영속을 기념한다. 메뉴까지. 그 다음에 보통 다 술이잖아. 트럼프는 술을 안 먹어. 콜라 준비해주고. 그 다음에 디저트에는 글자로 이거까지 적어놨대. Peacemaker. 애썼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애썼어. 욕할 땐 욕하더라도 이제 계약까지만 뻘짓하지 말고 가자. 그리고 대회에서도 얘기하는 게 자동차 관세도 내리고 그 다음에 조선 AI 인프라 투자 같은 이런 것들 한국이 다 잘했다. 거기에다가 핵심은 핵 추진 잠수함. 와, 이건 미쳤다. 해외에서 지금 난리야. 해외에서도 칭찬이 꽤 많습니다. 물론 약간 이런 아부에는 좀 비아냥거리는 애들이 있어. 와, 저건 너무 빨아주는 거 아니냐 저거. 저거 저렇게까지 해야 되냐. 막 비아냥거리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진짜 만약에 미국이 조선사에서 그런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기 시작하고 진짜 만들어낸다면 나중에는 더 넘게 나가서는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판매할 수 있는 나라까지도 갈 수 있다. 와, 그건 대한민국의 어마어마한 먹거리가 될 것이다. 이런 해외의 추론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조선업의 부흥이 시작된다면 한국은 그와 같이 부흥되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엮여 있으니 이렇게 엮어서 가야 돼. 그래야 한국의 미래 먹거리가 확보돼요. 여기서는 비로소 그냥 핵 연료 처리 방법이지만 나중에 더 멀리 발전하면 이제 핵무기 다루는 기술까지도 갈 수 있지 않겠어? 중국과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못 가진다라는 이유 없지. 자, 오늘은 일단 미중 얘기를 했으면 이제 며칠 뒤에는 한중 이야기, 국제 얘기도 가지고 올게요, 여러분들. 오늘처럼 이렇게 또 예능 시사 토크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구독해 놓으시고, 그리고 오늘 유튜브에 올라간 그 영상,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금 그 보이스피싱 센터 있잖아, 범죄단지. 지금 범죄단지 소속을 두바이로 옮겼습니다. 두바이예요, 여러분들. 그 영상은 꼭 진짜 온 대한민국이 다 봤으면 좋겠어. 주변에 많이 좀 이렇게 퍼뜨려 주세요. 이거는 무조건 다 알아야 될 내용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꼭 구독을 해 놓으세요. 꼭 필요한 내용들 미리 알아가면 좋잖아요. 안 그래? 요거까지 좀 얘기를 좀 하고 끝내자. 요것도 며칠 전부터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중국 얘기 많이 나오니까 요즘 국제 행사 때문에 수많은 이런 국내 뉴스들이 묻히고 있거든. 한 개씩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사 보셨죠? 자, 중국인들한테 집을 함부로 팔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런 피해를 본다. 뭐냐? 중국인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주고 먹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집값이 떨어져가지고 역전세가 된다. 그러면 만약에 중국인이 그 집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전세를 돌려줄까? 집값이 그 전세보다 더 떨어졌는데? 근데 그걸 가지고 먹튀해버린다 이거야. 야, 그러니까 이거 중국인한테 혹은 외국인들한테 부동산 파는 거 이거 자체를 좀 이게 규제 벽이 있어야 되는데 한국은 지금 그런 게 없어. 외국인들이 훨씬 더 편하게 집을 부동산을 사고. 허그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 9월까지 외국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보증 사고는 103건, 금액으로는 243억 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허그가 대위 변제한 사례는 67건, 160억.그로 짓게 되며 허그가 올 9월까지 외국인 임대인들로부터 회수한 채권은 2%, 약 3억 3천만 원에 그친다고 합니다. 이거 다 대한민국 우리 세금이잖아요. 현재까지 허그의 대위 변제금을 상환하지 않은 외국인 임대인 채무자는 43명, 국적별로는 중국이 27명으로 가장 높고 회수하지 못한 채권도 84억 5천만 원으로 가장 큽니다. 이어 미국이 8명, 캐나다 2명, 일본 2명, 네팔 1명, 필리핀 1명, 태국 1명, 이렇게 순이라고 합니다. 외국인 부동산을 사는 거에 있어서는 좀 규제를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한국인들만 집 사는 길 다 막아버리고 대출 규제 다 해버리고 이런저런 규제 다 씌워버리잖아요. 외국인들만 사는 거야. 일본은 그래서 법안이 나왔다고요? 한국도 법안을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하루 빨리 만들기를. 자, 그리고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이건 재밌어서 가져왔는데 여러분들 중국에서 옛날부터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소고기론, 수박론 이런 거 많잖아. 한국은 수박이 너무 비싸가지고 한국인들 수박 못 사먹는다. 한국인은 소고기 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한국인들은 소고기를 못 사먹는다. 소고기도 못 사먹고 수박도 못 사먹는 그런 나라가 한국이다. 한국인들 불쌍하다. 근데 이거를 국제 시세 이런 거를 잘 모르는 중국인들이 보면 중국인들 머릿속에는 수박 한 통에 2,000원, 3,000원 그 정도밖에 안 하거든. 옛날에는 더 쌌어. 1,000원도 안 했어.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한국의 수박이 몇만 원대인 건 줄은 절대 상상도 못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 뭐야, 한국이 그렇게 못 살아?
야, 몇천 원짜리 수박도 한국에서는 못 사 먹어? 야, 소고기 비싸봤자 얼마 한다고? 한국은 소고기를 못 사 먹는다고? 야, 나도 아무리 적게 벌지만 그래도 뭐 맘먹고 사 먹으면 소고기는 사 먹을 수 있는데 한국인은 소고기를 못 사 먹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래 국제 정세를 알면 이거를 이해하려면 한국에서는 수박과 소고기가 얼마고 중국에서는 소고기와 수박이 얼마며 중국의 평균 소득은 얼마며 한국은 평균 소득은 얼마다. 이걸 알아야 되지. 더 디테일하게는 중국 소는 어느 정도의 퀄리티를 가지고 어떤 맛을 내며 한국의 소는 어떤 퀄리티를 가지고 있고 어떤 맛을 낸다. 이것까지도 이해해야 돼. 중국의 수박은 뭐 어떤 호르몬을 맞추고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얼마나 많은 비료와 얼마나 많은 농약이 묻어져 있으며 한국의 수박은 또 어떤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까지 다 알고 비교를 해야 되잖아. 근데 그런 걸 모르고 비교하면 아유, 야, 한국이 수박이랑 소고기도 못 먹는다며? 가난하다며? 야, 한국인들 불쌍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는 이런 것까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한국인이 수박이랑 소고기를 왜 못 사 먹어? 먹고 싶으면 먹는 거지. 그리고 그 수박과 소고기 퀄리티는 한우, 중국 소보다 100배 맛있어요. 진짜로. 진짜 딱 그렇게 정해줄게요. 100배 맛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또 이런 게 난다고 하네. 한국은 두부도 비싸서 못 먹는데 중국 SNS 왜곡 여론 형성 황당. 이건 또 뭐냐? 99배도 아니고 100배면 오지게 맛있다라는 거다. 한우가요? 중국 소보다 한우가 100배 맛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한우가 오지게 맛있다라는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중국 소가 더럽게 맛없다라는 뜻이에요. 와, 씨. 진짜 그래, 여러분들. 전 중국 살 때 뭐 중국 소를 먹어봤을 거 아니야. 질기고, 근데 실제로 그렇게 맛이 없어. 그런 거를 맛있게 만들려면 이제 뭐가 필요하다? 중국의科技与狠活, 과학과 화학이 필요해. 자, 이 두부는 무슨 얘기지? 지난주 중국의 대표적인 SNS 웨이보 검색 순위에 10위권 안에 갑자기 한국 두부가 올라왔습니다. 이건 난 못 봤는데. 한국에서 두부 생산이 줄고 가격이 폭등하면서 한국인들이 두부를 먹지 못하게 될까 걱정한다는 겁니다. 한국의 두부 대부분은 수입 콩으로 만들어집니다. 콩 수입이 감소해 전국의 두부 가공 공장들이 원료 부족에 직면하고 생산 중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의 보도래요. What? 한국에서 콩 수입이 줄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국산 콩을 사용해야 하는 중소기업들이 비용 문제 때문에 두부 생산을 포기한다는 주장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두부도 비싸서 못 먹는다는 글에 이어 한국의 식량 자립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도 올라왔습니다. 식량을 수입에 의존하면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건데 미중 무역 분쟁 속에서 미국산 대두 수입을 차단하고도 안정적인 두부 공급이 이루어지는 자국 상황을 강조하기 위한 걸로 보입니다. 야, 한국은 콩 수입을 못하니까 두부를 못 먹는데 하지만 중국을 봐봐. 미국 콩 수입을 끊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에 두부 넘쳐나. 이거를 어필하고 싶었나 봐. 그 두부 과연 100% 두부일까? 여러분들 중국의 화학 두부 모르죠? 중국에 화학 두부도 있어요. 온갖 첨가지를 부어가지고 만드는. 아무튼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자, 또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자. 하지만 지나치게 중국 시각으로 한국 상황을 분석했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연하지. 우선 한국 정부가 콩 수입을 줄인 건 콩 생산량이 늘어난 국내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건데 마치 한국에서 콩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처럼 묘사한 겁니다. 원료비 상승을 우려하는 기업들을 위해 정부가 비축콩을 풀기로 한 것도 따로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SNS에는 과거에도 자국 입맛에 맞는 여론 형성을 위해 한국 상황을 과장한 보도와 글들이 여러 차례 올라왔습니다. 중국 이런 짓 많이 해요. 심지어 여러분들 제 옛날에 중국 동창이 연락 와가지고 야, 한국 지금 살기 힘들다며. 영 힘들면 중국으로 와라. 나한테 너 만약에 영 힘들면 중국으로 와라. 내가 너 중국에서 자리 잡는 거 내 도와줄게. 뜻은 너무 고맙지. 말 그대로 옛날에 중학교 동창이야. 잘 살아요. 뜻은 너무 고마운데 한국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다라는 거에 좀 그래가지고 내가 통화해가지고 그걸 한 1시간을 설명해줬어. 옛날에 대표적인 게 중국보다 한국의 수박값이 너무 비싸. 수박 껍질로 김치까지 만들어 먹는다. 여러분들 수박 껍질로 만든 김치가 있어요, 여러분? 살면서 본 적이 없어. 있긴 있어? 근데 난 진짜 누가 어디에서 그걸 먹는다거나 어디 파는 걸 난 본 적이 없어. 여러분들 근데 수박 껍질은요, 이거는 건강을 위해서 챙겨 먹는 사람들이 있어.
나도 수박을 사면 수박 주스를 갈잖아. 수박 주스를 갈 때 저는 수박 껍질을 하얀 부분을 다 같이 주스랑 갈아요. 그 부분에 영양분이 많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건강에 진짜 좋대. 그리고 소고기는 소고기 뭘 못 먹어. 여러분들 소고기 다들 드시죠? 여러분들 소고기 못 먹는다 하시는 분들은 코스트코 가봐. 거기는 미국 소뿐만 아니라 한우도 싸요. 근데 한우가 비싸게도 느껴진다. 그럼 미국 소 사 먹으면 되지. 야, 미국 소 퀄리티 장난 아니야. 저도 한국 소는 가끔씩은 이래 육즙 이런 거 진한 소맛 이런 걸 원할 때는 한국 소를 먹는데, 전 또 운동하잖아. 식단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그 단백질을 위해서는 전 미국 소를 먹어요. 왜냐하면 지방기가 한우보다는 훨씬 낫거든. 그런 것 때문에 그냥 골라 먹는 거지. 뭐 돈 때문에 아유. 근데 중국에는 가끔씩 이게 전형적인 중국인들 세뇌 기사입니다. 이런 거를 보여주면서 야, 한국이 무슨 한류에다가 그렇게 잘 산다면서 얘네들 두부도 못 먹어, 수박도 못 먹어, 소고기도 못 먹어, 역시 중국이 짱이야. 이런 애국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기사를 내요. 실제로 이런 용도로 많이 쓰입니다. 그럼 중국인들은 이런 기사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 행복해하지. 옆 나라의 불행은 자기의 행복이잖아. 한국이 그렇게 화려해 보여도 한류 어쩌고 저쩌고 한국 드라마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수박을 못 먹는데 두부를 못 먹는단다. 야, 내일 가서 두부 2박스 사와. 이러면서 행복감을 느끼면 그건 또 누구한테 좋습니까? 공산당한테 좋은 거예요. 그래야 그 국민들은 역시 공산당이 나라를 잘 다스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거야. 역시 공산당밖에 없어. 그러면 또 공산당한테 충성심을 다하고 공산당 입장에서는 그게 긍정적인 효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서클이야. 그러면서 막상 중국에서는 중국의 그런 불량식품, 화학식품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처리 안 하죠. 결국 터졌을 때 터지니까 얘기하고 이러니까 중국인들마저도 지금 중국 음식을 못 믿어. 안 믿어요.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 외국 음식을 먹어. 외국 식자재를 쓰고. 하지만 그걸 아는 상황에서도 돈이 없어. 외국 식자재를 사 먹을 여건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중국 식자재 사 먹는 거야. 그 화학 재료 덩어리, 호르몬 덩어리, 농약 덩어리, 그런 식자재를 어쩔 수 없이 사 먹는 거야. 최대한 깨끗이 씻어가지고. 수박 25,000원이야. 졸라 비싼데 이 정도면? 야, 월급 300 벌면서 수박 25,000원짜리 사 먹을래? 아니면 월급 30 받으면서 수박 한 5,000원, 만원짜리 사 먹을래? 그리고 호르몬 잔뜩 들어있고 농약 범벅인 수박 사 먹을래? 아니면 상대적으로 좀 더 건강한 수박 사 먹을래? 그게 중국이 부러우면 중국 가세요. 중국 가서 살면 되지. 여기서 나랑 싸울 필요가 뭐가 있어? 중국이 훨씬 부러운데? 중국 가서 살아. 제발. 중국이 좋으면 중국 가서 살아. 난 중국이 좋다 하면서도 한국에서 왜 살고 있는지 중국 맨날 좋다고 하면서, 그럼 중국 가서 살면 될 거 아니야. 심지어 맞아. 지금 중국 집값도 싸. 빈집도 많아가지고 집값도 싸다니까? 제가 방금 얘기하려는 거. 제가 좋아하는 거 차 좀 엄청 좋아하잖아요. 제가 요번에 대만 가가지고 차를 정말 진짜 한 10가지를 사왔어. 차를 10가지 사왔고 한 2년 맞을 생각으로. 보통 이제 유통기한이 보니까 2년 내지 3년, 뭐 긴 거는 5년 뭐 이렇게 돼 있던데, 그냥 오랫동안 마실 생각으로 대만 가서 차를 엄청 많이 사왔는데, 요즘 해외에서 중국인들이 여행을 많이 오잖아요. 무비자. 전 요번에 대만에서 우롱차 사왔죠. 대만의 우롱차가 진짜 좋아요. 대만에 좋은 차가 진짜 많아. 푸얼 보이차는 그거는 중국 차예요. 중국 차는 그것도 짭퉁차 엄청 많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보이차는요 중국에 밖에 없어. 보이차는 중국 운남성에서 나오는 차인데, 근데 보이차도 그 맛을 내기 위해서 각종 화학 재료와 향료 이런 것들을 엄청 많이 넣는데, 그거를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거 피해야 돼요. 근데 피할 자신 없다 그러면 중국 차를 안 마시는 게 좋아. 조만간에 중국 차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다뤄드릴 건데, 그래서 중국 보이차 저도 집에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잘 안 먹어요. 자, 왜 차 얘기를 얘기하냐 갑자기. 요즘 여러분들 중국인 무비자 입국자들이 많잖아요. 그 중국인 무비자로 입국하는 사람들이 들어올 때 이렇게 차를 가지고 들어온답니다. 차를 이렇게 가지고 오는데 이 차에 뭐를 넣어서 들어오느냐? 이 차에다가 마약을 넣어가지고 들어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마약 지금 심각해요. 이게 중국인이 마약을 가지고 온 게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이렇게 왔었던 사람도 있고, 어떤 중국 사람들은 그 똥꼬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들어오다가 발견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저번에는 이거 봤어? 포항에서도 그 마약이 발견됐는데, 바닷가에서 행인이 발견한 2억 5천만 원어치 마약. 제주 해안가에서 뭐 이렇게 해양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하다가 쓰레기를 치우다가 주순 게 이거래. 그때 이제 주순 게 이건데, 차로 포장되어 있는데 안에 백색 결정체가 들어가 있었대요.
제주시 애월읍 해안에서 여기에 마약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무게는 약 1kg에 달했고 1회 투약 기준 0.03g으로 계산을 하면 3만 3천 명에서 3만 5천 명이 한꺼번에 흡입할 수 있는 마약의 양이었고 2억 5천만 원 상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제주 해안에 마약이 너무 많이 적발돼. 저번에는 심지어 이게 해안가로 밀려 들어왔던 마약도 있었어. 그거는 무슨 진짜 온 국민이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약의 양이었다라는 기사도 있었잖아요. 그냥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사진 또 이렇게 나왔네. 분명히 차 포장지인데 차 포장지 안에다가 이렇게 마약을. 대한민국에서 마약이 이렇게 나오면 이 마약은 누가 하겠습니까? 물론 뭐 진짜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은 다 하겠지만 제일 위험한 게 대한민국의 청년들이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만약에 마약에 눈을 뜨고 이런 중독에 눈을 떠가지고 이런 걸로 만약에 맨날 취해 있다, 마약에 취해 있다, 대한민국 미래 바로 무너집니다. 클럽에 가면 많다고요? 그거를 단속을 해야지. 그거를 나라에서 팀을 꾸리든 인력을 더 확충을 하든 그걸 단속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라고 국민들이 세금 내는 건데.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마약에서 엄청 위험한데, 그런데 이 와중에 여행으로 들어와가지고 마약을 밀반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게 어디 사람? 중국 사람이라는 거. 한국핀을 이용한 외국인 여행객의 국내 마약 반입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2명 8만 1212g 78억 원이었던 세관 적발 규모는 올해 9월 기준 303명 16만 8356g? 확 늘었네. 그러면서 마약을 제일 많이 소지해서 들어오는 외국인 중에 1위가 중국인이라고 합니다. 중국인 마약 사범은 2022년 9명, 2023년 15명, 2024년에 27명으로 증가했고 올해 9월 기준 97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기사 보면 참 씁쓸합니다. 이런 피해는 한국인들이 그대로 받아가는 건데, 안 그래도 지금 얼마 전에 캄보디아 터져가지고 대한민국 시끌시끌한데 지금 이런 마약 관련된 기사가 거의 진짜 매일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국제 행사 때문에 이거 다 가려져 있거든. 이거는 추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추방만으로는 너무 약할 것 같아. 그럼 애들이 이런 인식 시킬 거잖아. 야, 마약 가지고 한국 들어가 봤자 그냥 추방이면 끝이야. 너 별로 뭐 어떻게 안 해. 그렇다고 얘네들을 가두기에는 그럼 국세 낭비 아니야. 왜 한국인들이 낸 세금으로 중국인 범죄자들을 한국에서 키워야 돼? 그것도 족 같으니까 그냥 사형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정해야지. 법을 이렇게 정해야 됩니다. 사형수의 장기는 나라에서 직접 지배할 수 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에서도 장기 매매를 중국 니들만 할 수 있냐?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가 훨씬 더 뛰어난다. 씹새끼들 진짜 어떡하지? 아니면 벌금이라도 세게 매겨야 되나? 추방하기 전에 너 이거 연락책, 총책 연락해. 벌금. 근데 벌금 안 낼 수도 있잖아.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 골치 아프다 진짜. 그 어디냐? 최악의 감옥이 있는 그 바르셀로나인가? 그 나라 이름 뭐였죠? 진짜 지상 최악의 감옥을 가지고 있는 엘살바도르. 그치. 그쪽으로 범죄자들을, 악질적인 애들은 그쪽으로 수출을 해야 돼. 얘네들은 그쪽에 가둬주세요 라면서 이런 식으로 뭔가 그러면서 우리가 그쪽에다가 돈을 어느 정도 주는 거지. 한국에서 직접 이렇게 데리고 키우는 것보다는 훨씬 돈이 덜 들 거란 말이야. 엘살바도르는 그걸로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는 뭐 거의 사람 취급을 안 해주니까 그런 대로 이제 보내버려야 돼 아주. 그 와중에 또 중국에서는 여러분들 한 개 보충하자면 요거 아까 얘기를 안 했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중국 내부용 언론이랑 외부용 언론은 다르다고. 중국 내부에서는요 여러분들 이건 뭐 축제지. 이제 중국은 미국과 동등하다. 시진핑 판정승. 중국의 관영 매체 중국과 미국이 리더십 맡아야. 중국과 미국이 함께. 우리는 이제 어깨가 나란히. 중국, 미국, 우리 평등. 그러면서 미국은 대두와 히토르 때문에 무너졌다. 무너졌으면 여러분들 57%에서 47%로 깎았겠어? 그냥 무관세로 했겠지. 진짜 이겼으면. 아무튼 뭐 내년 언제냐? 내년 4월이 또 본 게임 시작할 거래. 그때까지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시진핑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각자 이제 또 4월까지 각자가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카드를 또 이제 비축을 할 거다 이거야. 각자 발전하고 자기 개발하고 아, 총 닦고 칼 갈고 그러면서 내년 4월쯤 혹은 4월쯤이 됐을 때 혹은 그 전에 중국이 또 갑자기 자 됐어 이제 됐어 야 우리 이제 히토류 너희들한테 또 안 줘. 갑자기 요번에도 갑자기 그렇게 얘기했잖아. 이번에도 갑자기 시진핑이 갑자기 야 히토류 이제 우리 수출 안 해. 그럼 그때까지 또 미국도 또 이렇게 대응할 카드를 미리 만들어 놓겠지. 중국 언론에 나온 기사 한국 기자가 정리한 거겠죠? 근데 한국의 기자나 교수나 뭐 전문가라는 라고 하는 사람들도 미국이 지고 중국이 완승했다. 중국이 판정승이다. 중국이 이겼다. 미국은 똥줄 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나는 솔직히 진짜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거든. 제가 아마 뭘 잘 몰라서 그런가 봅니다. 그런 교수님들 전문가들이 저보다 많이 배우신 분들이고 많이 알 텐데.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전 또 다음 방송 때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